안녕하세요. 친근한 시골학교 미래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미래교육, 미래교실, 미래학교 만들기 이런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옆에 보이는 화면은 뭐냐면 2018년 1월 13일에 쓴 제 페이스북 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 이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정리를 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쓴 글인데요. 지금도 이 글의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실제로 1번, 2번은 2019년도까지 지금이 2019년도 9월인데요.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미래 교육에 적합한 구조가 되도록 환경 만들기.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첫 번째는 환경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미래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2단계에는 그것을 운영할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3단계에는 비밀, 아직 그건 우리가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2단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2단계를 하고 있고요. 1단계 우선 맨 먼저 어떻게 환경을 구성할 것인가입니다. 교육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청이나 나라에서 많이 구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열심 내시는 선생님들께서 또 스스로도 막 이렇게 구축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래 학교와 미래 교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에듀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됐는데요. 제가 영어를 별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영어를 단어를 좀 썼네요. 그래서 에듀 클라우드 환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이커 스페이스. 역시 영어네요. 쓰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두 가지가 어떤 건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듀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빠르게 요거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요 당시 2018년도 1월 달에 이미 막 구축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감사하다고 쓴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LMS라고도 하고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LMS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IT를 활용해서 그 학생들의 정보가 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담을 수 있게 하고 또 아레아 한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 환경이 아니라 그 웹상에서 다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쉽게 이런 LMS 비슷한 환경을 좀 구축해보고 싶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그 G2for Education이라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교육 환경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구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축하고 나서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환경도 다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크롬북을 지급해서 크롬북으로 또 수업을 또 진행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이거를 사실은 2017년도쯤에 이거 됐으면 해서 많이 좀 노력하고 했었는데 저희 학교 리더십께서 빠르게 이걸 받아주셔가지고 요 당시에 이미 구축을 시작하는 2018년도 1월 달에 구축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활용 가능하고 작년에 50% 정도 교사들이 구글 클래스룸 활용해서 수업을 해봄.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글 클래스룸 연수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교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에겐 1인 1 크롬북 지급. 근데 요 시점에는 실제로는 1인 1 크롬북 지급을 못했고요. 그 계약한 이후에 고등학생들 위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랜 공사를 다 해서 그 와이파이 시스템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에게 좀 이런 수업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다. 선생님에게만 지식을 의존하지 않고 직접 찾아서 지식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들 연수하는 것보다 학생 가르치는 것이 이런 쪽 분야에서는 훨씬 빠릅니다.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작년이라 하면 2017년도가 되겠죠. 2017년도에는 기말 과제를 마인크래프트 활용하기, 방탈출 게임 활용하기, 조형물로 만들기 등을 했었는데 정말 애들이 잘해요.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침 구글을 활용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었고 또 그 크롬북을 활용해서 그 기기들을 빨리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인데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2019년도에 저희가 됐습니다. 제 거 그 동영상 중에 보시면 메이커 스페이스 오픈식 동영상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을 하고 이건 이제 18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기를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는데, 현재로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곳에서 학생들과 그 상상하던 것을 실제로 만들기, 그리고 만들고 싶은 것들을 실제로 자기 손으로 제작해 보기, 도구와 공구를 써보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자기가 만들 때 그냥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원리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 보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영상을 한번 올릴 텐데요. 뭐냐면 지금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실제로 구현돼서 구동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 토크값 구하기, 아니면 이 정도의 힘이 이 정도의 나의 몸무게를 버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상상하던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그 구현하는 것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작업들을 했으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에듀 클라우드 환경과 메이커 스페이스 환경, 네, 메이커 스페이스 환경 두 가지를 구축을 하는 것이 미래 교육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구축을 했고요. 2019년도 전반기까지 대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고, 또 이것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하실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짠짠, 네, 짠짠, 네, 이렇습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교사는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임이라고 여기 제가 할 때 한 거의 뭐 1년 반 전에 이렇게 썼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대학에서 조교 이메일을 몇 개를 알려줬다고 하죠. 그래서 강의 중에 궁금한 것과 프로젝트 궁금한 것, 뭐 질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이 조교 메일 3개 알려줄 테니까 여기 아무나 연락을 해서 물어봐라 라고 해서 한 학기 동안 조교들에게 메일을 해서 학생들이 답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기말에 이제 교수님이 공개하셨죠. 여러분이 받은 세 메일 중에 메일 하나는 인공지능이었다. 학생들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인간이고 누가 기계였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지식을,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조교의 역할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지식 그 자체만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정말 설 자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이 어느 정도 설 자리가 유지되느냐는 우리나라의 수능 체계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단순 지식은 정말 인터넷 세계에 널려 있고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교사의 역할은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의미, 관계, 가치, 실천, 모범, 코칭, 컨설팅, 배경, 전략, 상담, 깊이, 영성, 간증, 나눔, 협력, 공감, 가치, 경험하고 봉사, 이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식 그 자체보다는 그 지식에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와 가치와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옆에서 같이 코칭해주고 걸어주고 가이드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교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당시에 한심스럽게 이런 걸 썼네요. 글 쓴 만큼이라 좀 살자 이 녀석아, 이렇게 썼는데, 역시 이 교실에서의 핵심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말이 길어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우리 학교의 미래 교육에 적합한 구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환경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요. 에듀클라우드 환경,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쪽을 잘 갖추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로서는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구글 클래스룸, 구글 G4 에듀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두 번째, 상상하고 우리가 머릿속에만 있던 것을 실제로 구현하고 만지고 질감을 만져보고 머릿속에선 됐는데 실제로는 안 됐을 때의 그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듀클라우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GEG 사우스 코리아라는 그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있는데 그곳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할 때는 그 루트파이, 브레이너리 그쪽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쪽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단체는 전부 다 국내 거의 최고의 수준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저도 뭐 기회만 된다고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 학교도 아직 뭐 완벽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전 지구적 접근과 또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 보내기는 어려워도 실리콘밸리는 보내자 이런 마음이 정말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미래 교육에 접근 기회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